자, 우리가 이제 1년 농사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과목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거는, 이게 다예요. 뭐, 여러분 열심히 하고 막, 할 거 많은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최종 정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한 달 뭐 좀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남은 기간, 이걸 이제 중요해. 지금까지 공부해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약 한 달 좀 안 됐는데, 이 기간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학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시험을 공부하게, 합격하기 위한.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주변적인 지식이랄지 또 뭐 배경적인 지식이랄지 이런 것 좀 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내려놔야 돼. 자, 그래서 지금은 다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걸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치중하셔가지고 이것만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점짜리, 15점짜리 대비해서 나올 만한 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또 외워야 될 건 다 외워야 되고요. 근데 분량이 어때요? 좀 많아요? 아니면 할만해요? 56페이지, 60페이지 좀 안 되네요, 이거. 한 30장 좀 안 돼. 좀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따지고 많다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기 있는 것을 다 알고 다른 거 하세요. 아셨죠?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모르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 있는 것을 먼저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론적으로 내가 정리한 것을 한번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문제집에서 이 해당 파트 글 이제 예제로 이렇게 풀어보신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한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잘 맞춰서 이제 시간 안배해서 졸지 않도록. 그래도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좀 날씨가 덥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 오늘 비 와요. 오늘 내일 비 많이 옵니다. 맞아야죠. 시원하게 좀 맞았어요. 뭐 많이 온 데는 150mm 이렇게 나와요. 밑에 지방은 200mm 오고. 시원하게, 우리 시험 끝나고 딱 마무리하고 시원하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기 몸살로 일주일 알아눕고. 자, 우리 최근 출제 현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가장 전것이 중요해요. 자, 10회하고 9회가 보면 거의 반복해서 나올 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나온 게 어디 부분인가 잘 보세요. 안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반복해요.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반복 아닌데. 자, 우리 적과전 반드시 나오고 과수 파트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자, 보험 이론이랄지 여기서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논작물은 변은 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하니까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보리가 나왔죠. 보리에 대해서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15점짜리 나왔었고요. 밭작물 하나 나오고요. 생산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 이제 좀 하나 신경 써야 되고, 인삼 해가림실 연속으로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나오면 좋죠. 우리 1과목은 인삼에서 나오면 여기는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원예 시설 파트에서 이제 서술용으로 그동안 거의 잘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쪽에 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계속.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서술용으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야 되고, 수입, 이것은 거의 뭐 안 빠지고 한 문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 과목도 거의 이거는 안 빠지고 나와요. 수입 안정보험 앞으로 점점 품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강조되는 게 이쪽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알아내요. 근데 나오면 좋아요. 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축은 한 문제인데, 우리 1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점짜리보다는 5점짜리 괄호넣기랄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15점짜리 나오면 서술형. 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골고루는 다 해야 돼요. 뭐 하나 빠뜨리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빠뜨리지 않고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보험 이론입니다.
자, 그럼 보험 이론 중에서 지금까지 출제 안 된 부분만 제가 해놨어요. 출제한 것은 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 안 된 부분.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먼저 우리가 보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보험 제도를 통하여 이걸 담보할 수 있냐, 즉 대비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주관적 위험이냐, 객관적 위험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류를 했잖아요. 그 중에 뭐라고 했어요? 순수 위험이냐, 투기적 위험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투기적 위험은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익도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건 대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위험이 중요하죠. 이제 순수하게 이제 손실만 있는 건데 순수 위험의 종류 이건 나오기 좋아요. 시험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 손실, 간접 손실, 배상 책임, 인적 손실 해가지고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자고 그랬죠. 인간 재배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의 종류 하면 인간 재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의 특성. 자, 이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이건 꼭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험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한다. 자, 그래서 예자. 그리고 위험을 분담한다. 우리가 보험 제도가 그러죠. 위험을 분담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 보험회사한테 자기한테 닥치는 위험을 전가 떠넘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죠. 줄여서 실손보상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 게 보험의 특성이다.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 게 보험이다. 해가지고 5개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보험의 순기능입니다. 자,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나온다면 순기능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은 손실 회복이고 불안을 감소하고 신용력을 증대한다. 그 다음에 투자 지원 마련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다양하게도 재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불투신 안전 자원 이렇게 외웠죠. 손불투신 안전자원. 보험은 손불투신 안전자원. 그럼 이제 우리 저 뒤쪽에 가면 농업재해보험이 있어요. 농업재해보험의 특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기 비슷하게 쓰면 돼요. 농업재해보험의 특성 우리 그 문제집 보면 뒤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거 대충 이걸 가지고 써도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원리입니다. 손해보험의 원리. 위험을 분담하는 거고요. 위험 대량의 원칙. 그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그 다음에 수지 상등. 그리고 이득 금지. 그래서 우리가 분대급수 이득 그랬죠. 분대급수 이득이 손해보험 원리.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게 쓰세요. 외우다 보면 이게 보험의 특성인지 손해보험의 원리인지 몰라요. 이거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 쓰고 있고 그래요. 본인은 완벽하게 썼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 하시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인데, 자, 이거 낙성 분류, 이것은 이제 한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좀 따로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 이건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이거 알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손보상, 보험자 대위. 그러니까 이렇게 외웠죠. 우리가 실손 대위 최대선이 이제 최대로 피본다. 실손 대위가 최대로 피보는 게 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이다. 실손 대위 최대로 피본다. 이랬습니다. 자, 보험증권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유가증권, 상환증권, 면책증권, 증거증권, 요식증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거꾸로 유상면증여 이렇게 유상면증여 해가지고 이거 5개 쓰라 하시죠. 아니면 이제 여기다 그 내용을 쓰고 여기에 어떤 성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위험관리 구성 요소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내용인데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또 이쪽이죠.
자,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위험관리 구속 요소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새로. 위험관리. 이거 중요해요. 이거 위험관리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위험관리. 자, 그럼 이제 위험관리 구속 요소는, 자, 이거 우리가 대지뽀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지뽀뽀. 자, 그런데 그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식은 위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파악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인데 사고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적정한 상품 가입을 통해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 중에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이잖아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보호냐 대응이냐 이거 두 개. 자, 보호는 좋지 않은 가능을 축소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전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예방 조치, 예방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우, 집중호우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 용수 관리,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것도 되죠. 관계체제 정비, 경지 정리,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은 사전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응은 사후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후 조치. 자, 그러니까 보호는 사전 예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것은 뭐다?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예방 조치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사후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사후 조치. 그래서 다양한 판매, 유통 경로 개척 이제 이런 것들이다 해가지고 일단 대지뽀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4개 쓰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걸 써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부문의 위험이죠. 이게 이제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거 외워야 되죠. 그래서 농업 부문에서만 위험을 해가지고 특별히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가제인 해서 생가제인. 네. 자, 생산 위험,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물론 이제 이런 내용도 알고는 있어야죠. 자, 그래서 혹시 뭐 이걸 소술하라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뭐 15점짜리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말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생산위험 말 그대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랄지 가축 질병이랄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격은 말 그대로 가격 변동.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예측을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수확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파종하고 똑같이 수확하다 보니까 물량이 나올 때는 같이 동시에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제도적 위험. 지금은 이제 한미 지금 협상 때문에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 좀 개방해야 되는 거 지금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쌀도 수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는 벌써 걱정이 돼서 막 난리인데 자,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나 이런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손실. 자, 인적 위험입니다. 자, 농사 짓다가 다치는 거 많죠? 그래서 이제 트랙터에 다친다거나 농약을 뿌리다가 농약을 흡입해서 이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인적 위험이다. 그래서 생가제인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보험의 특징입니다. 이제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시험에 이건 안 나왔어요. 농작물 재보험. 농업재의 특징은 나왔죠. 농업재의 특징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강동 계피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불가항력성, 광역성, 그 다음에 동시다발성 해가지고 그것은 5개 쓰러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이거예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이거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의 특징은 뭐다 해서 이렇게 암기했죠. 물당국은 자손에게 차별하여 뭐한다? 지원 어디서? 1, 2, 3, 4, 5, 6, 7. 농업을 대상. 경제적인 난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거 바뀌었는데 이거 안 고쳐져 있네. 그러고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차별하여 지원한다. 아니, 그렇게 경제력에 따라서 지원을, 이거 지원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지원, 경제력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지원을 달리 차별하에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말 있잖아요. 말. 대부분 뭐예요? 50%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니까 말은 어때요? 4천만 원 넘으면 거기 50%. 그리고 4천만 원까지는 50%. 그리고 4천만 원이 넘으면 거기 70%에 50% 이런 식으로. 차별하에 지원합니다. 차별, 경제력에 따라 차별 지원합니다. 그걸 다시 쓰세요. 우리 책 보고. 그러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당국은 자손을 차별 지원한다. 물당국 자손은 차별 지원해서 이걸로 외우셔. 지원. 지원을 경제력에 따라 지원을 달리합니다. 경제력에 따라 자, 지원을 달리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져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자,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고 손해평가가 어렵고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험료 산출할 때 요율 있잖아요. 보험 요율을 어떻게 해줘요? 옛날에는 특광도 단위로 그러다가 이제 시군구 단위로 했다가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로 이제 하는데 그럼 읍면동 단위로 하더라도 그 지역은 요율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읍면동 아니라 하더라도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재해가 발생 안 해도 그 지역이라면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거 연기했고 그다음 물보험. 우리 농작물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보험이다. 손해보험이다 이거고. 단기 소멸성. 그러니까 농작물은 파종을 해서 수확하기까지 뭐 4개월에서 한 6개월. 채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다시 파종하고 수확하니까 뭐예요? 소멸. 그래서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한다는 거. 국가가 재보험.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나오면 5가지 쓰세요. 이거 5가지 쓰세요.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쓸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보험 제도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최저 가입 금액과 그 다음에 가입 면적에 대해서 자, 일단 100만 원짜리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옥수수 콩팥은 뭐다? 100만 원. 그리고 여기 이게 다 뭐예요? 생산비.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메밀은 50만 원이고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뭐다? 200. 나머지 품목들은 다 얼마예요? 200. 다 200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랬죠? 배추, 무파, 당에게 단호하게 시치미를 떼고 양양거리면 쌩깐다. 쌩깐다. 이제 우리가 생산비 보장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작물. 자, 벼, 밀, 보리, 귀리. 논작물은 다 50.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이제 200이고요. 자, 농업용 시설. 그리고 여기는 300. 그리고 조사령 벼, 사령 옥수수하고 차. 이 3개는 1000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나올 만한데 새로 도입되고 아직 출제는 안 된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식량작물이 12개입니다. 여기 12개인데 이것도 각각 뭐예요? 각각 품목처럼 취급해서 개수를 달리해서 우리가 12개고 특용작물. 우리 인삼차 어디서 마셔요? 그랬죠?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임산물은요. 자, 단감은 과수인데 떫은감이 임산물이고 그리고 우리 나무 보장이 없는 거 그랬죠? 밤대호 5분자 해가지고 오디만 빠지고 나머지가 임산물. 나무 보장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버섯 중에서도 표고버섯만 이 넷 중에 이것만 오고 그리고 두릅이 임산물 맞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과수로 들어가고요. 여기 과수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과수니까. 자, 그리고 화이루 우리 자 백화국의 장미다 그랬죠? 백화국의 장미 해서 4개만. 그러니까 이것도 뭐 5점짜리로 쓰려면 하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이제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장하는 제.
자, 이거는 이제 괄호넣기 대비. 이제 괄호넣기 대비해서 이제 그 각각의 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안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는가. 꼼꼼하게. 자, 그런데 이제 동상에 이건 알아놔야 돼요. 이거 출제될 줄 알았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새로 바뀐 내용인데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상에는 꼭 알아놓으면 되죠. 일단 동상입니다. 서리 그리고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이제 동상인데, 자, 다른 품목들은 동상에 다 이래요. 이 말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감귤, 자, 우리 망감류 있잖아요. 자, 여기만 조금 달라요. 물론 온주밀감도 좀 비슷하긴 한데, 자, 온주밀감도 같습니다. 감귤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망감류는요, 망감류는 보험기간이, 자, 보험기간이 계약 체결 24시에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자, 그러니까 이듬해, 자, 이게 실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면 이듬해, 자, 2월 말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여기 12월인데 이거 바뀐 걸로 안 해놨네. 여러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요, 12월 이거 바뀐 걸로 해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돼 있죠, 12월로. 이게 누나 빠져있네. 자, 그래서 이듬해 2월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24시에서 12월 20일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동상의 보장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12월 20일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달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상에 보장하는 거. 그럼 망감류 같은 경우는 이 동상에도 지금 주계약에서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주밀감은 이게 뭐예요? 특약을 가입해야 온주밀감은 이게 보상이 됩니다. 그 차이에요. 이 내용은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세요.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자, 그러면 여기 자, 서리 또는 과수는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건데, 자, 조건이 제주도는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이고, 제주도 제외한 나머지는 0도 이하로 48시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 032가 6시간 이상 육지에서 공사판에서 노가대 뛰다가 얼어 죽을 뻔했더라 이랬죠? 자, 032가 6시간 이상 육지 여기도 오타네. 제주도 위례. 자, 그 다음에 공사판에서 노가대 뛰다가 얼어 죽을 뻔했더라. 이거 괄호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외워야 돼. 자, 나머지는 이제 특별하게 여러분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괄호넣기 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건데. 자, 그 다음에 적과전.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특정 위험이다 보니까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에 자, 특정. 그래서 태우집지화에다가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태풍. 자, 태풍은 이제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바람과비인데, 여기 최대 순간풍速 14m/s 이상입니다. 그런데 세계 기상 관측 자료 측정한 것 중에 가장 큰 수치라는 거. 평균 수치가 아니라. 자, 우박은 똑같아요. 집중호우입니다. 여기는 가장 큰 수치란 말이 없어요. 그냥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지진입니다. 지진은 이제 규모 5.0 이상 이렇게 되고요. 화재는 따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동상입니다. 자, 가을 동상에는 이제 과실이나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겁니다. 과실과 잎이. 자,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란 말이 이제 살얼음 끼듯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조심할 게 이거죠. 자, 잎이입니다. 단감, 떫은감 품목이 하나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가을 동상에는 기간이 이건 좀 빨라요. 그리고 이제 전체 잎이 50% 이상 고사했을 때. 자, 근데 이건 괄호넣기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혹시 이제 보상하는 손해냐 아니냐 OX 형태로 물어볼 때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체크해야 돼. 자, 일소 피해입니다. 자, 일소는 이제 폭염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폭염 많이 있잖아요. 폭염 피해. 그리고 올 봄에 냉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우리 과수. 그래서 올 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냉해 피해가 심해요, 과수. 그러니까 최근에 이 피해 발생한 이게 시험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냉해 피해랄지 폭염 피해랄지 집중호우 피해 이쪽 관련해서 혹시 이 과목에서 손해 조사하는 방식 같은 것들 잘 알아놨다가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일소는 이제 태양광에 노출되어 이제 과육이 괴사되거나 검게 그을리고 변색되는 건데 지금 심각합니다. 일소 피해가 이번에. 자, 그런데 이제 폭염 같은 경우는 자 과한선을 가장 갖고 여기도 3개 기상 과칭자로인데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인데 우리 지금 33도가 아니라 뭐 37도, 8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자, 그럼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입니다.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 자, 조심하세요. 저기 가축에서 폭염제, 우리 돼지나 가금에서 발령하기 하루 전, 해제 하루 후는 이것과 달라요, 지금. 그런 거 혼동하면 안 돼.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로 발생한 피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연속 2일 이상 33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삼입니다. 인삼. 자, 인삼도 이제 자 특정 위험이다 보니까 인삼도 수치가 있는데 방금 우리 적과전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 태풍 강풍은 여기는 같아요. 일단 14m/s. 그런데 집중호우 이게 달라요. 24시간입니다. 여기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이고요. 자, 폭설입니다. 폭설. 자, 일단 특보가 발령돼야 돼요. 그리고 자,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새로 내려서 쌓인 눈이 5cm 이상. 자, 폭염 이게 다르죠?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이에요. 자,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근데 요즘 뭐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타 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자, 냉입니다. 자, 추라 이제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쫙 전체 이제 퍼질 때를 얘기하는데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하 이렇게 0.5도씨. 그러니까 냉해는 영하가 아니에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찬 기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 기온. 영하까지는 아니고 찬 기온. 자, 침수 피해입니다. 침수 피해는 이제 자, 적어도 15cm 이상 물이 유입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조수에 이번에 추가됐잖아요. 조수에는 그냥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죠. 조수가 이번에 추가됐다는 거. 자, 시설 작물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소술령 대비해서 외우세요. 자,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인데 자, 여기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제 손해를 배상을 해준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입은 손해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 3개만 있다가 이 하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거 쓸 때 시설 재배 농작물의 조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여기까지만. 발생한 경우 이래야지. 여기다 쓰잘데기 없이 이걸 더 써놓은 것 같아. 자, 여기도 뭐예요? 봐봐요. 발생한 경우. 그러잖아요. 여기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다 통일시킬 것이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자, 1번은 시설작물, 버섯작물 공통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만 있다고요? 시설작물. 이 3가지는 뭐다? 시설작물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외우세요.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준다 이 말이고, 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입니다. 여기는 자연재해예요. 조세는 여기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고 전체 작물 재배를 뭐 했을 때?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보상 안 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상특보 관련 재해입니다. 기상특보. 자, 여기는 몇 퍼센트 피해 이런 말 없어요. 작물 포기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기상특보 재해는 무조건 뭐다? 보상해준다. 기상특보는 무조건 보상해줘요. 무조건 보상해줍니다. 이거 사례식으로 OX 해서 문제 나옵니다. 자, 일단 서술형 대입해서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자, 표고버섯 확장이면 담보 특약에 가입했을 때 2번, 3번만 자, 추가로 보장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번은 원래는 버섯 작물도 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 작물만, 버섯은 없어. 그런데 표고버섯만 이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2번, 3번이 보상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번에 이게 추가가 됐잖아요. 이게 이번에 추가가 되면 당연히 표고버섯에도 여기도 뭐예요? 이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돼요. 표고버섯에도.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뭐 이게 나오면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신경 끄시고 여기 이것만 4개 이렇게 외우세요. 서술형 대비해서 나오면 15점짜리니까 이런 것은 놓치면 억울해요. 자, 그리고 이제 수확전 종합위험입니다. 자, 수확전 종합위험 말 그대로 수확하기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수확기 이후는 특정위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복분자 모아가 수확기 시 이후는 태풍, 강풍, 우박. 그런데 이 태풍, 강풍이나 우박은 똑같아요. 우리 적과전에 나온 것처럼 여기도 14m/s 이상. 자, 그리고 수입보장입니다. 수입보장도 자,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주세 화재인데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되죠.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게 하나가 추가돼요. 자, 그래서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입니다.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봅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걸 이제 쓰라 이렇게 내긴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시험에 이제 아직 초창기 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기는 그래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이제 외우고 있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과수가 됐건 논작물이 됐건 밭작물이 됐건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계수, 통병, 때마, 기보, 생전 해가지고 생리장애가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적과전에는 이거 없어요. 자, 이거 생리장애가 적과전. 자, 적과전에 없고 그 다음에 생산비 여기에도 이게 없어요. 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빠뜨린 걸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있는데 좀 없는 것 같아요. 생리장애. 왜 과수에도 있으니까 적과전에도 똑같은 과수니까 있어야 맞는데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깜빡 빠뜨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계수, 통병, 때마, 기보, 생전 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웠는데 못 쓴다 그러면 안 외운 거예요. 계수, 통병 이것은 다 외웠는데 이걸 못 쓴다. 그건 외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근데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떠올려 보세요. 아, 개가 뭐였더라, 수가 뭐였더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 자, 이런 것을 다 뭐 완벽하게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과수 4종입니다. 우리 적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하나가 더 있다 이거예요. 한두 개가. 그래서 여기 동록, 이거 동록 알아두세요. 동록으로 인한 것은 보상.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병축에도 아니고 단지 이제 과일 껍질이 막 좀 녹슨 것처럼 해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지 먹을 수는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식물방역법.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번에 과수 화상병 있잖아요.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올해. 작년에도 많이 발생하고 올해도 많이 발생하고. 과수 화상병. 어쨌든 적과저는 병충해 보상이 안 되고, 특히 이것은요, 식물방해법에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 땅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따라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따라. 자, 적과 후. 적과 후는 뭐 당연히 이런 것은 뭐 저장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되고. 자, 여기서만 조금 보세요. 여기.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그래서 여기 적엽이라고 이번에 바뀌었죠. 적엽.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이제 안 바꾸네. 적엽. 입소지란 말이 적엽. 이게 일본 말이니까 바꿨어요. 적엽. 그러니까 이제 잘못해서 이파리를 따는 바람에 어때요? 햇볕을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이제 과수가 일소 피해 받을 수가 있죠. 자, 또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됨으로 발생했다. 이것도 뭐예요? 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 것은 일소 피해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낙엽이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 고의 중대한 과실로 하는 거. 이제 여기에 이제 적과 후는 여기에 이제 숫자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개수 통병할 때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이 조금 달라져요. 자, 표현이 조금 달라진단 말은 이거 아까 하자 있잖아요. 대부분 하우스, 부대시설 등 노후하자로 생긴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삼 같은 경우는 해가림 시설 노후하자로 생긴 손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가림 시설과 원인 시설 파트는 보험의 목적의 노하자로 생긴 이렇게. 그러니까 하자는 하자인데 표현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자, 그리고 이제 수익 감소. 아까 그랬죠. 기준가격보다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긴 손해 보상해 주는데 알고 봤더니 개인이나 법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다. 이건 당연히 이건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중대형 과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보장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무입니다. 자, 나무는 예전에 이거 다 쓰라 나온 적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나무는 보호병 피토 해가지고 나머지. 자, 보호병이 피를 토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자, 개통하기 보전. 개통하기 보전. 이렇게 있습니다. 보호병이 피를 토한다. 개통하기 보전.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이거 다 똑같아요. 자, 보장하지 않는 거,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은 똑같고요, 다. 병충해, 피해를 회생 가능하다. 자,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거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보병 피토만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고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이제 암기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기간 보세요. 자, 이건 부담되지만 다 외워야 돼요. 자, 부담되지만 외워야 됩니다. 혹시 이거 외울 때 여기다 답을 다 쓰지 마시고 답을 써놓으면 공부가 안 돼요. 답을 여기다 쓰지 말고 뭐 그 위쪽이나 밑에나 이런 데다 써놓는다든가 해놓고 보지 않고 여기다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외워져. 답을 다 써놓고 읽으면 한번 읽은 거지 공부한 거라고 본인만 착각하지 실제로 머릿속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여기다 절대 답을 달지 말고 옆에다 다른 데다 쓰세요. 그 밑에다 쓰든가. 아니면 거기 우리 여기 여백 있잖아요. 여기다 쓰고 이것을 뒤로 이렇게 딱 뒤로 이렇게 접어. 이 답을 바로 여기 괄호 안에 쓰지 말고 아셨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쓴 다음에 이걸 뒤로 접어서 보고 봤는데 안 떠올라. 그러면 이게 살짝 입혀가지고 본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 보고 계속 이걸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세요. 이미 답 썼어요?
이 공부 못한 사람이 특징이야. 답을 써놓는다는 거.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게 다른데야. 그래서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우리. 여기다 쓰란 얘기야, 여기다. 여기다 써도 뒤집어라, 이 말이야, 지금. 자, 우리 적과 종료. 사과배, 적과 종료 시점이 여기는 얼마? 저는 그냥 바로 씁니다. 자, 6월 30일이고, 단감 떫은 감은 7월 31일이고. 그리고, 자, 여기는 판매 기시간도 이제, 적과 종료 11월 30일이죠. 가을 동상에 사과배는, 가을 동상에는 가을은 9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고, 여기는 11월 10일, 11월 15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소피해는 언제까지가 더워요? 9월까지. 9월 30일. 그래서 일소는 9월 30일. 자, 이게 조심할 게 가을 동상에 아까 단감 떫은 감 이 피해는 언제까지라고요? 10월 30일. 그러니까 이것과 구분해야 돼. 원래는 11월 15일인데 이 피해는 아까 10월 31일이었다 이거. 일소피해. 이거 이제 구분하라 이거. 이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요. 자, 과수입니다. 자, 복숭아. 보고포를 떴더니 탱탱하더라 그랬죠? 탱탱하더라. 자오기는 허블 9월 30일. 며칠이에요? 7월 31일. 살구는 살짝 빠르다 그랬죠? 7월 20일. 오미자. 아까 이게 보고포를 떴더니 보고포를 떴더니 이게 뭐예요? 오미자. 오디는 물컹물컹 하잖아요. 오미자가 탱탱하더라. 그래서, 자, 탱탱하더라. 감귤, 망감류는요? 망감류니까 이듬해 언제까지? 2월 말일이잖아요. 2월 말일. 그러니까 이거 특약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날짜는. 그 다음에 유자입니다. 유자가 조심하세요. 다 수확감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유자만 뭐다?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유자도 10월의 마지막 밤에 유자차, 대추차 마신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10월의 마지막 밤 그랬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밤. 호두는 자오기는 호부를 좋아해. 9월 30일. 호부 할 때 호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라기. 밤바라 그랬잖아. 바라기. 다 계약 체결인데 여기는 바라기 이렇게 돼. 바라기. 자, 그다음. 자, 우리 수학전, 복분자문. 이게 내기가 좋아요. 자, 먼저 경작불능이 유일하게 복분자문 뭐가 있다? 경작불능이 있습니다. 경작불능은 보통 수학 개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기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계약체결이 이듬해 언제까지예요? 5월 30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다? 5월 30일. 수학기니까. 그럼 여기까지 가니까 그 다음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 이제 이건 수학기가 되는 거죠. 자, 무화과입니다. 계약체결 24시에서 이듬해 7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기니까 8월 1일부터 이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0월의 마지막 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래서 무화과도 10월 31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랬죠. 자, 비가림 과수. 자, 포도 아까 보고포를 뜰 때 탱탱하더라. 똑같습니다. 여기 비가림 시설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자, 똑같아. 탱탱하더라. 참다래.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참꽃 그랬죠. 참꽃. 자, 참꽃. 그래서 꽃는 분화기. 이거 언제로 외우라고 했어요? 7월 1일로 이렇게 7월로 외우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찾을 수. 이게 얼마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이니까 6월. 그래서 이게 6월 30일이 돼요. 그럼 여기는 이듬해 11월 30일. 이거 엄청 길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이거 기니까 이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은 꼭 체크를 해놔야 돼. 특이한 거. 자, 대추는 뭐예요? 대신초, 신초바라기 이렇게 돼.
자, 유자차, 대추차 마신다 그랬죠. 10월의 마지막 밤에. 10월의 마지막 밤에 유자차. 이건 언제까지? 똑같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 보험 기간은 과수까지는 그렇게. 자, 이거 이번에 신설된 거니까 꼭 체크해줘. 이제 두릅과 블루베리. 자, OD는 계약적인데 이거 다르죠.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OD만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감히 어디서 겨가 뭐예요? 결실 완료 시점. 결실 완료 시점에서. 오니까 5월 30일에. 어디서 개겨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두릅, 블루베리는 515, 915, 515, 915, 515, 915. 이거 신설된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지. 515, 915. 그 다음에 감귤. 자, 여기는 둘로 나누잖아요. 과실손해는 판매 기준 언제까지? 12월 20일까지. 그리고 동상에는 이제 12월 20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12월 21일부터 언제까지? 이듬해 2월 말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주밀 날짜. 자, 우리 나무. 자, 나무는 다 외워야 돼. 나무는 다 1년이라고 그랬어요. 적과자는 언제부터? 판매 기준 때 2월 1일에서 1년이니까 1월 31일.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바뀌고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감귤은 언제? 이듬해 4월 30일. 감귤. 자, 이건 둘 다 망감류, 온주밀감 둘 다 이듬해 4월 30일이고. 참다래는 참치. 아까 7월 1일로 외우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7월 1일. 7월 1일이니까 뭐겠어요? 1년이니까 6월 30일. 자, 적과점만 2월인데 나머지 과수는 다 12월 1일. 2월 1일인데 12월 1일. 자, 외우시오. 12월 1일. 그리고 12월이니까 언제까지예요? 11월 30일. 1년이니까 11월 30일. 그리고 나무 보장 없는 거 아까 그랬죠? 밤대호 오분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들도 없더라. 두릅과 블루베리도 없더라. 밤대호 오분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과수까지는 그런대로 우리가 할만해요. 자, 이제 논작물, 밭작물, 이제 여기가 조금 우리 부담이 되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우리 숨 좀 고르고. 자, 논작물까지는 뭐 그렇게 부담이 없죠. 우리 보험 기간도. 자, 일단 이양 지파 그리고 제2양 재지파는 우리가 이제 이거 2양 한계일까지 해야죠. 2양 한계일 언제예요? 7월 31일이죠.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 이것은 특이하죠. 언제까지? 출수기 전. 보통 이제 이삭이 패는 걸 출수한다. 8월. 보통 이제 8월이라고 보시면 8월. 자, 그리고 이제 수확불능이나 수확감소는 이제 최종 수확기 종료 시점이니까 언제까지? 11월 30일. 항상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11월 30일. 자, 조사룡변은 8월 31일 이렇게 되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보통 경작불능은 다 수확 개시 시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특이한 것만 이제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 여기는 언제까지? 6월 30일 그러죠? 밀보리 귀리 6월 30일. 자, 밭작물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이제 품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부담스럽긴 한데, 자, 마늘입니다. 자, 마늘은 이제 보장 개시해서 그 조심하셔야죠. 자, 이게 이제 조기파종 특약을 가입했다면 조기파종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 종료 시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했으면 자, 조기파종 특약 종료 시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써도 돼요. 꼭 이렇게 똑같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늘도 언제까지예요? 이듬해 6월 30일이고요. 자, 재파종은 파종 한길이 언제예요? 10월 31일. 그러면
자, 조기파종 이거라고 하는데, 그럼 조기파종은 어떻게 돼요, 이제? 종료일이. 한지역 마늘.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렇게 되잖아요. 좀 마늘은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서술형 대비 꼭 하세요, 마늘은. 자, 양배추죠. 양배추도, 자, 정식인데 양배추 9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수박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5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요. 자, 양배추. 자, 양배추는 언제까지? 2월 말일. 그리고 이제 보름씩 늦어지죠. 3월 15일, 3월 31일 해가지고. 자, 제정식은 언제까지? 자, 여기가 10월 30일이면 여기는 10월 15일. 제정식은 10월 15일 이러잖아요. 자, 수박. 8월.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벌써 다 잊어먹었네, 또. 수박은 오빠하고 시원하게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해뒀는데도 잊어먹어. 오빠가 없어서. 자, 수박은 오빠 5월 30일. 그래서 오빠하고 시원하게 우리가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외우라고 해주는데 뭐 그때뿐이요. 근데 이런 게 시험장에 기억난다니까. 이런 건 해야 돼. 더군다나 수박은 새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게 기억이 오래 가지. 어떤 사람 암기를 이제 이렇게 뭐 빠른 날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런 순서대로 쭉 외운다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건 쉽지 않아요.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로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오래 남아요, 기억에. 근데 모든 품목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운 좋게 그게 나오면 땡 잡는 거죠. 자, 봄감자입니다. 봄감자는 언제? 초가지 마라. 보통 이제 봄감자는 우리가 봄이니까 3월 1일 이전에 하면 안 되거든요. 언제? 7월? 네, 7월까지 수확하는 게 우리 봄감자예요. 가을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가을 하면 무조건 11월 30일. 그러니까 11월 30일인데 제주도만 보름 정도 늦게. 그래서 12월 15일 이렇게 돼요. 고랭지. 고랭지는 고구마와 같죠? 10월의 마지막 밤에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대추차, 유자차 마실 때 고구마와 고랭지 감자를 곁들여서 그래서 10월 30일. 고구마도 10월 30일에 이렇게요. 자, 콩은 가을이니까 가을은 무조건 뭐라고요? 10월. 그러니까 팥은 좀 빠르다고 그랬죠. 팥은 삶아 먹는다. 팥 삶아서 안고 만들잖아요. 3. 그러니까 10월 13. 삶아서 13. 팥은 삶아서 붕어빵 안고 만들잖아요. 삶아서 3. 차, 사람은 몇 살이 되면 50대, 5월 10. 그래서 50대가 되면 커피보다 차를 더 선호한다. 옥수수는요, 자오기는 허브를 좋아해. 9월 30일. 자오기, 9월 30일. 자오기는 허브를 좋아해. 그랬잖아요, 우리. 양파는 마늘하고 했죠. 6월 30일. 그러니까 밭작물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커버가 되는데, 생산비가 힘들어. 저도 생산비는 다 못 외웠어요. 자, 우리 인삼입니다. 일형은 언제까지예요? 5월 1일에서 이듬해 4월 30일 1년이죠. 자, 그런데 6년근은 그 전년도 일형에 가입해서 언제? 10월 31일. 이게 11월 1일이고 이게 10월 30일이니까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인삼. 자, 밭작물, 이제 생산비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특히 올해 재파종, 재정식이 다 들어와서 문제인데, 생산비는요, 보장 개시도 한계가 있고, 종료도 있고, 이렇게 양쪽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든데, 일단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자, 여기 들어갈 내용은요, 이 밑에, 우리가 재파종, 재정식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걸 여기다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서 같은 품목 있잖아요. 품목, 여기 날짜가 뭐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 날짜가. 여기 들어갈 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료인데, 자, 이거 구분해야 돼, 이거. 자, 종료해서 이거 일정 기간 딱 끊는 거 있잖아요. 자, 고랭지 배추하고 본배추하고 양상추는 며칠? 고배, 정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웠는데, 자, 추, 이렇게 추 들어가는 것은 다 며칠? 70, 추니까 뭐야? 70, 같은 70일째. 추. 그 다음에 무파마 해가지고, 여기는 80일. 무는 80일, 무파마. 80일. 단호박 구이니까 단호박 구이. 자, 가을 배추가 110일이라고 그랬죠? 가을 배추만 조금 조심해. 가을 배추니까 110. 가을은 11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배추는 다 70일인데 가을 배추만 110일. 그 다음에 고추는 150일이고 브로콜리는 160일이고 대파가 200 이렇게 해서 이 날짜.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양상추만 또 이거 하나가 더 있고 여기 또 가을 배추가 이게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날짜보다 이 날짜를 위주로 외우세요. 그다음 자 이제 이거 당근은 이거 이듬해 언제? 2월 말일 해가지고 이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2월 말일 알아요. 메밀은 11월 20일. 그러니까 11월 젓가락. 그리고 2니까 그러니까 11월 20일이니까 메밀국수는 젓가락으로 2그릇 먹는다. 있자. 메밀국수는 젓가락으로 2그릇 먹는다. 그리고 여기 이거 누락됐네. 이거 똑같이 하면 이거 똑같이 들어가요. 이것도 메밀이 아까 뭐예요? 여기 이거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 똑같이 이거 빠져 있네. 지금 누락돼 있네. 자, 이거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메밀은 9월 15일이고 여기는 11월 20일이고. 자, 월동배추 월동무예요. 월동배추 월동무는 3월 31일. 저도 이거 안 해오죠. 저도 3월 31일. 쪽파는 일형은 12월 31일이고 그 다음 이거는 5월 31일이고 이렇게 됩니다. 쪽파. 시금치는 쉬워요. 시금치는 항상 여기 하면 10월 31일. 10월 31일이고 여기는 1월 15일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건 파종 하는 거, 쪽파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수확해요, 4번. 1년에 4번. 그러니까 이제 언제 심는 거냐에 따라서 1형, 2형 이렇게 타면. 그래서 이것도 시기가 다른 이유가 언제 심었냐,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 예, 그런 식으로. 예, 맞아요. 쪽파도 1년에. 그러니까 쪽파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은 무려 4번이나. 그러니까 3개월 단위 아주 짧아요, 기간이. 1년에 4번 수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노지죠, 노지. 우리 생산비는. 노지 쪽파니까 한 2번 정도. 하우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제 이건데, 자, 여기서 이번에 재파종, 재정식이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보장 개시는 방금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보장 종료 시점이 어떻게 다르냐? 다 이 날짜로부터 뭐다? 플러스 10일. 다 플러스 10일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자, 당근만. 자, 당근은 당근마켓에다 팔지 마. 이렇게 외웠잖아요. 팔지 마. 그래서 양쪽 다 똑같이. 그러니까 더블, 절대 팔지 마. 당근은 절대 팔지 마. 더블이니까 절대 팔지 마. 8월 31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10일. 자, 여기 재정식도 그래요. 재정식도. 자, 다 여기까지 플러스 10일. 자, 근데 이제 고추만 조심하세요. 고추만 없으니까 이제 6월 10일 이거 알아놨어요. 고추. 그래서 고추 들고 60만세 운동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특이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자,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번배추. 자, 번배추 사이소 4월 20일이고, 단 5박 9일, 5월 29일. 대파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6월 15일. 6월 15일 바뀐 거니까. 원래는 대파 5월 2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이처럼 두껍다. 그랬는데 이제 바뀐 거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 10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번배추는 5월 15일, 단호박은 5월 31일, 대파는 6월 20일 해서 플러스 10일이 아닌 거. 플러스 10일이 아닌 거. 자, 그러면 자, 여기 재정식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거 당근 5개 해가지고 이것만 쓰라. 이렇게 이제 문제 냅니다. 다른 것은 플러스 10이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물론 이제 나오면 고맙죠. 플러스 10이라면 되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나왔는데 지금 5개가 기억이 안 나. 그럼 무조건 얼마 써야 돼? 플러스 10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출제자가 꼭 이것만 골라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낼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이 날짜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한다? 플러스 11로 쓰면 그 중에 한 2개, 3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건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조건 플러스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개면 한 개당 1점씩 해가지고 점수 줍니다. 이건 부분 점수 주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플러스 11 해서 쓰라 이거예요. 자, 농업 수입 안정보험입니다. 자, 보장 종료. 이거는 뭐야? 수학기 가격, 공시 시점 이렇게 되죠. 우리 수학 감소는. 자, 여기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이러잖아요. 납입한 때. 그리고 보장 종료는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그 다음에 보장 뭐예요? 보험 종료일 24시 이렇게 이제 보다. 알아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파무수건 이건 파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파종한 시점과 그 다음에 이거 비교해가지고 늦은 때고. 나머지는 다 정시간이니까 뭐라고 해요? 정시. 우리 딸기 등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시한 시점. 그러니까 해당 농업용 시설물의 정시간 시점. 이렇게. 여기는 파종한 시점이가지고 둘 중에 늦은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 이건 외우세요.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경작불능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보험기간 중에. 자, 변은 우리가 출수기 전. 조사령 비용, 그 다음에 사령 옥수수는 둘 다 8월 31일 이렇게 됩니다. 자, 콩하고 팥은 뭐예요? 종실 비대기 전. 종실. 종자종 열매실. 그러니까 종자 열매가 커지기 전 이런 얘기고. 자, 복분자 이거 조심하세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 다 경작불능은 수확 개시 시점이거든요. 수확 개시 시점 나머지. 그런데 복분자는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말을 쓰고 그리고 여기는 생산비 보장은 최초 수확 직전이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복분자 아까 5월 30일을 초과하지 마라. 자, 생산비는 아까 방금 봤던 그 날짜 똑같습니다. 경작불능도 종료일자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표현만 좀 다르다. 그럼 이제 경작불능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과수 품목에서 경작불능이 보장되는 거 그럼 뭐다? 복분자. 그럼 오직 경작불능 보장만 있는 건 뭐예요 하면? 경작불능 보장만 있는 거. 이거 조사령비하고 사령옥수수.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품목을 쓰세요.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거 고추하고 브로콜리. 수확 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것을 쓰세요. 차 이런 식으로. 수확 감소 보장 품목 중 경작불능 보장이 인정되면서 병충해도 인정되는 것 쓰세요. 감자, 벼도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벼 병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라 이 말이지. 경작불능.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자, 우리 1과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100% 우리 이건 안 나올 이거 안 나오면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이번에 바뀐 거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과실 수확감소는 다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입 수확량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얼마?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이제 가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정 같으면 이제 평년 착과량. 적과정 같은 경우는 평년 착과량의 100%를 그대로 가입 수확량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건 꼭 체크해야 돼요. 감귤 중에 온주밀감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두릅, 블루베리는 평년 수확량에다 표준 가격을 곱합니다. 보통 이제 표준 가격은 이제 전국적인 표준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는 가입 수확량이 아니에요. 이제 가입 수확량이 아니고 평년 수확량 그대로 곱해준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이거 이제 맞게 돼 있어요. 약관있는 대로. 그래서 OD 복분자는 비슷하죠?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 똑같죠. 그리고 이제 OD는 결실수란 말을 쓰니까 평년 결실수를 표준 결실수 나누고, 여기는 평년 결과 모지수를 표준 결과 모지수. 자, OD 같은 경우 항상 표준은 준다 안 준다? 뭐든지 표준은 주잖아요. 표준은 이거 줘요. 그럼 우리가 평년 결실수, 평년 결과 모지수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구하는 것은 여기 평년 수확량 구하듯이 이렇게 구하면 되고, 여기 표준은 아예 조건을 다 주고, 자, 여기도 조건을 주는데 이건 어떻게 하자? 2년에서 4년생은 몇 개? 5개.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생은 몇 개? 4개. 이것은 이렇게 본인이 이거 찾으라 이 말이에요. 조건 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는 가입한 결과 주수에다 이제 주당 가격 곱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가 그러고 이제 논작물, 밭작물인데, 특히 여기 논작물은 다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합니다. 그런데 벼만 여기 대신에 무슨 말을 쓴다? 표준 가격. 이 가입 수확량은 똑같아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선택한다. 그런데 이 표준 가격. 자, 보험 가입년도 직전 5개년이에요. 5년치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5년 평균값에, 자, 이거 올림픽 평균 아니에요. 그냥 5년치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만 조심하세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입니다. 옥수수는. 자, 이거 이제 구분 잘 하셔야 되고. 자, 생산비 보장입니다. 생산비는 이제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다가 가입 면적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사용 벼나 사용 옥수수도 마찬가지. 가입할 때는 생산비 보장처럼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요. 자, 인삼입니다. 자,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가 이제 재배 면적을 곱하는데, 이 연금별 보상 가액이 자, 1형일 때는 그대로고 2형일 때는 플러스 1년을 더해서 적용합니다. 왜냐? 2형은 11월 1일이잖아요. 가입이. 그러니까 거의 해를 넘어가니까 플러스 1년을 더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자고 했어요. 근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울 거죠? 언제까지? 내년 5월까지?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얘기는 뭐 내년 데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요? 자,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외우는 거 쉽다니까 2년 거니까 여기 보통 숫자가 102, 3년 거니까 2배 116, 4년 거 134, 5년 거는 제일 쉽고요. 6년 거는 176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해요. 자, 외우다 보면 그래서 102, 116, 134, 150, 176 해서 자, 그 다음에 재배 시설입니다. 자, 이제 여기처럼 비가림 시설은 여기도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 면적을 곱하고요. 그 다음 80에서 130%입니다. 자, 해가림 시설입니다. 해가림 시설도 같은데 해가림 시설은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 그런데 이 감가상각은 연단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은 뭐다? 연단입니다. 자, 이제 원예 시설이죠.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0에서 130인데, 그럼 왜 여기 기준이란 말이 붙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제조달 특약에 가입했냐, 안 했냐. 특약에 가입하면 이게 제조달 가입이고, 특약에 가입 안 했으면 여기다 감가상각을 해서, 그리고 이거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유리온실이랄지, 버섯재배, 콘크리트죠. 이런 내쟁 하우스나 비규, 이것은 고지상입니다. 그런데 고지상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이게 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90에서 130% 이거 적용해야 안 해요 하면 안 해요. 이게 최소 최대란 얘기예요. 여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합니다. 고지상. 부대시설은 이제 계약적 고지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적 고지사항인데 부대시설 목적이 포함되는 거 있고 포함되지 않는 거 있죠. 하우스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외부에 고정되어 있다, 바닥 지면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환풍시설이랄지 급수, 난방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는데 저장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에 안 들어와요. 그런 거 잘 감안하고 계산해. 자, 시설과 버섯작물은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 그 다음에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그럼 여기서 생산비가 가장 높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이 생산비가 뭐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이 생산비는 여기 있잖아요. 보장 생산비 가입 면적 곱하잖아요. 이게 생산비예요. 제곱미터당 얼마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면적까지 곱했을 때, 왜냐면 그게 생산비잖아요. 그 전체 들어간 생산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5,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 그 다음에, 자, 4,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여기는 3,000제곱미터고, 여기는 6,000제곱미터예요. 그럼 보장 생산비가 어떤 게 많아요? 4, 6은 24, 여기는 5, 35. 이게 크잖아요. 이거란 얘기, 이거. 예, 면적까지 다 해서 그게 생산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거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고, 방금 말한 얼마 이것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고, 여기는 뭐라고 됐어요? 생산비 그러면 전체 생산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생산비.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문제 나올 때, 자, A 품목은 8,000원, 그 다음에 B 품목은 9,000원 이래 놓고 면적은 똑같이 1,000제곱미터 이래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금액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나눠서 하우스 안에다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A 품, 여기 B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라는 얘기 이거. 그래서 계산이 해서 큰 거 이러면 돼요. 큰 거. 자, 인삼 해가림 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술용으로도 얼마든지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요. 인삼은. 자, 그럼 일단 크게 이거 두 개 알아두세요. 설치 시기를 기준으로, 설치 재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설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설치 시기를 고지했다. 그럼 그 고지한 대로. 그런데 최초 설치 시기를 어렵다 그러면 뭘로 한다고요? 정식 시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는 묶는 거예요. 구조체를 재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삼은요, 한번 수확을 해요. 그럼 거기다 또 심어요, 못 심어요? 못 심어. 그래서 이제 옆에 다른 밭에다 인삼을 심는데 그 구조체를 그대로 뜯어다가 옮겨서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최초 설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없으면 뭐다? 구입 시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설치 재료입니다. 동일한 재료입니다. 근데 경과 연수가 달라요. 그러면 가장 넓게 분포하는 걸 전체로 적용해라. 그런데 서로 상이한 재료다. 그럼 어때 별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을 때는 그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해서 가입해라. 이렇게. 자, 그럼 해가림 시설은 감가 상각인데 항상 뭘로 한다? 가입 시점. 자, 사고 시점이 아니에요. 가입 시점을 한다. 그리고 연단이라는 거, 연단. 그리고 장가율. 자, 장가율은 20%를 해서 자체 유형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100% 우리가 다 못 써요. 20% 남아있어도 버리는 거냐. 실질적으로 얼마 쓴다? 80%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목재는 6년이니까 자, 이 80%를 6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얼마씩? 13.33. 철제는 4.44%씩 떨어진다 이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이 과목에서 고정형 하우스와 이동형 하우스 해가지고 거기도 자 8% 감가 8% 나온 거 있죠? 이게 내용 연수가 얼마예요? 10년이에요. 왜 10년이면 8%냐? 이거 80%니까 그런다는 얘기.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이거 안 외워도 내용 연수 다 알면 된다 이거. 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 연수가 지났어도 정상 사용 중이다. 그러면 장가율을 최대로 얼마? 30%.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연습을 해 봅니다. 자, 자, 가입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하잖아요. 그럼 표준 가격은 2025년이니까 직전 5년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직전 5개년이니까. 그럼 이거 다 더하라 이거예요. 자, 다 더해서 나누기 5.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800. 여기에다가 민간 RPG 지수를 곱해준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2160. 자, 여기다가 2160. 자, 그래서 이제 1000원 단위 절사하는 거 빠뜨리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자, 비가림 시설입니다. 자, 비가림 시설비가 이제 18,000원이네요. 자, 포도입니다. 최소 가입 면적에서 최소 가입 금액이에요. 그럼 최소 가입 면적이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그럼 200에다가 이걸 곱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최소 가입 금액이니까 80에서 130이니까 최소가 얼마다? 80. 이거 곱해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추. 자, 300에서, 그럼 여기도 똑같이 300으로. 그런데 최대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 자, 이번에 이제 이거.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재배 예정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배 예정 작물이고 면적 여기에다가 이걸 키울지, 오이를 키울지, 토마토 키울지 모른다 이거야, 지금. 그럼 이제 가입할 때는 뭘로 한다? 금액을,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런데 최소니까 얼마? 50%고. 최대라면 얼마? 100%.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오이 키우는 면적 따로, 그 다음에 토마토 키우는 면적 따로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각각 계산해가지고 금액이 큰 걸로 하라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입니다. 유리온실. 자, 이건 계약자 고지 금액인데 5만 원에서 50만 원 한도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지 금액 받아주니까 최대 얼마로 한다고요?
50으로 해라 이거 50만 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50만 원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단독하우스. 자, 최대 가입입니다.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뭐다? 감가상각. 여기가 10년이고 여기 3년 곱하니까 얼마요? 30%. 그럼 이거 두 개 곱하기 1-0.3 곱하기 최대니까 얼마? 1.3. 130%니까. 여기는 특약을 가입했으니까 감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곱하면 되죠. 그런데 최소니까 여기다 얼마? 0. 자, 이거 1,000원 단위 절사 하란 말이 없어요. 여기만 없어요. 여기만 없는데 약관에는 있어요, 실은. 약관에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아마 1,000원 단위 절사하라 이런 조건을 준다든가 할 거예요. 자, 해가림 시설. 자, 가입 시기가 자, 2022년 6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재, 철재 이제 각각 이거 이제 우리가 각각 한번 연습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목재는 설치를 자, 2014년 했네요. 자, 면적이고 단위 면적당 시설비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 곱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얼마를 할 거냐. 자, 14년이고 가입 22년이니까 14년부터 5, 6, 7, 8, 9, 10, 11, 12까지는 안 가죠. 9월인가. 그러니까 11이라도 7년. 7년하고도 좀 더 지났죠. 근데 내용연수 6년이 지났잖아요. 목재. 아까 내용연수가 6년이잖아요. 그런데 6년보다 지금 7년하고도 지금 플러스 알파 몇 개월 더 지났잖아요. 그런데 개월수를 빼니까 7년이니까 6개월보다 넘죠. 자, 그럼 내용 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정상 사용 중이면 뭘 적용한다? 수정장가율. 자, 여기 수정장가율 적용할 때 최대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가 얼마예요? 30%.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그냥 30%. 이렇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감가상각 이게 장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 얼마로 하라? 30. 이거 아무 생각 없이 1 마이너스 0.3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뭐가 돼요? 무려 70% 적용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30%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정상 사용 중에 동일 농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구획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구획이 나눠져. 여기 보니까 구획이 나눠져 있다고 이제 단서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설치 연도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넓은 것을 기준으로 전체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해라. 그러니까 17년이니까 18, 19, 20, 21, 22까지 5년 되네요. 5년하고 3개월이네. 그러니까 5년으로 적용해 주죠. 그럼 이제 이거 2개 곱하기. 자, 이거 2개 곱하기 5년이니까 지금 뭐예요? 철제니까 아까 4.44 곱하기 5년 해가지고 얼마 나와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이거 4.44 곱하기 5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빼주면 되죠. 자, 인삼은 자, 쉬우니까 우리가 쉬웠어요. 그 다음 자, 이제 보험료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입 금액만 뭐 따로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가입 금액을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구하는가 아니면 보험금을 구하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료. 우리 1과목은 보험료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니까 알아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잘 정리하셔야죠. 추가된. 자, 일단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항상 가입금액, 그 다음에 요율,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그리고 방지시설, 가요, 손방, 그리고 이제 특약이 있으면 특약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요, 손방, 특, 가요, 손방, 특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나무는 가요,
손까지밖에 없습니다. 방제시설 따로 없어요. 나무는 가요, 손. 자, 그리고 이제 시설은 가요. 시설은 가요밖에 없어요. 자, 과수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가요 손방인데 이번에 과수에서 부보장 특약이 추가된 게 있죠. 이건 꼭 기억해야죠. 호두하고 망감류만 그러죠. 호두, 망감류. 그런데 이 부보장 특약이 주기약하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만 있어요. 나무에는 없어요. 자, 여기에 나무에는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만 있어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가린 과수입니다. 자, 비가린 과수도 과요 손방인데 여기는 신규 과손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포도. 그런데 여기는 주계약, 나무 특약, 수확량 추가 특약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다 들어가요. 자,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 모아가죠. 자, 여기는 가요 손밖에 없네요. 방제시설이 없죠. 그러면 여기 방제시설 없는 게 우리 어떻게 기억하죠? 나무 보장 있죠. 밤대호 오분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신에 뭐예요? 무화과 그리고 두릅과 블루베리 여기도 똑같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실은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방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방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잖아요. 또 관수 시설이 없으면 인수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방제 시설 그 할인 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처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것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도 너무 막 이거 계산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무화과, 그 다음에 여기 복분자는 방제 시설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 가요 손방인데 당연히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 방제 이런 거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디도 빠지고 온주밀 이거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다음 쪽. 자, 논작물입니다. 자, 논작물도 우리가 가요 손인데 자, 논작물은 방제시설 할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벼에만 있는 게 이제 친환경 재배와 직파 재배 할증이 자, 벼에만 들어가. 밀보리 귀리에는 없고요. 자, 특약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특약은. 자, 병증의 특약. 자, 그 다음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이거 시설이잖아요. 해가림 시설이니까 뭐라고요? 가요. 항상 시설은 다 뭐다? 가요. 시설은 가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추가가 됐으면 문제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10% 할인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적용을 하려면 여기가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에 이거 종별 요율 상대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말이 없어요. 여기에 없다 보니까 문제 나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로 여기다 적용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 이건 알아두세요. 자, 차이점. 자, 4종 원예시설 기준으로 하세요. 원예시설. 자, 네 글자니까 원예시설 네 글자니까 여기가 원예시설은 여기가 세트. 해가림은 여기보다 한 단계 높아요. 자, 그러면 4종 기준으로 외우세요. 4종을 기준으로 이거 조건. 자, 내재형 이건 100% 미만이고 자, 허용 적성은 7.9cm 이상, 풍속은 10.5 이상입니다. 이상이니까 미만이면 약하니까 할증. 그 다음에 100% 미만인데 100% 120% 훨씬 세잖아요. 강하니까
10% 안에. 그리고 여기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0.8.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2종, 3종, 4종. 자, 이 숫자들 체크해야 돼요, 숫자. 자, 그래서 숫자 체크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자, 우리 농업용 시설물.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다른 것은 출제됐는데. 근데 작년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고 이제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요. 자,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주기약입니다. 자, 우리가 시설은 가, 요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 요. 그런데 여기는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개를 더해주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요율하고 종별 요율이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은요, 가입 금액에다 지역별 요율밖에 없어요. 여기는 종별 요율이 없어요. 부대 시설에는 종별이 있는 게 아니라 하우스에 필요한 거라. 그러면 여기다 가요잖아요. 가요인데 이제 뭐가 여기는 추가가 된다고요? 단기 요율이 추가된다 뿐이에요. 그리고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여기에 90%니까 마지막에 0.9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주계약에만.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은 주계약만 이게 정리돼 있어요. 이번에 주계약. 그러면 화재위험 보장과 화재 대물에는 수재위험 이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주계약에만 있어요. 그 다음. 자, 화재도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 이게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 가입 금액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똑같아요.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하고 부대시설 가입 금액이 합쳐집니다. 농업용 부대시설 이 금액이 합쳐진다는 거. 합쳐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화재 대물입니다. 화재 대물은 가입 금액 대신에 그냥 기초 금액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특약 요율 똑같이 이거 적용해요. 화재 특약. 대신 이제 여기는 대물 인상 계수라고 얼마까지 보장해 줄 거냐. 리미트 오브 라이어빌리티 해가지고 책임 한도. 얼마까지 할 거냐, 이거. 그리고 이제 똑같이 단기 요율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단기 요율 이제 공부하면 돼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다음. 작물입니다. 자, 작물 가입 금액, 그 다음에 지역별, 종별 요율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단기 요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재위험 부보장 이것도 주계약에만 돼. 자, 그래서 화재는 당연히 없습니다. 화재. 자, 표고 확장 특약입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 바뀌었어요. 표고. 근데 자, 표고는 특약이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화재 특약처럼 여기다가 특약 요율을 적용해야 될 텐데 이건 특이하게 특약이 아니에요. 특약 요율이 아니라 똑같이 여기처럼 버섯 작물 똑같이 지역별, 종별 요율을 곱합니다. 똑같이 곱하고 대신 할증 적용계수. 특약이니까 추가로 내야 되는데 그걸 할증 적용 계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특약률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약이니까 작년에는 이 책에다 화재 특약 요율을 여기 집어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지. 이건 화재 특약이 아닌데. 근데 특약이다 보니까 특약 요율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집어넣으라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돼서 이번에 맞게 지역별, 종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할증 적용 계수가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요율이야. 이건 뭐 항상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항상 단기 요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잘 들으세요.
이제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이제 단기 요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이면요? 1년이면 단기 요율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잘 보라. 그다음 그럼 이렇게 1년 미만 단기 계약할 때 이제 단기 요율을 적용하되 또 보험 기간에 4, 5, 10월 제외하고 10%포인트씩 가산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화재는 가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화재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화재 대물 배상은요? 화재 대물 배상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견해가 대립돼요. 저는 가산 안 하는데 한다는 데도 있어요. 왜? 여기 없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화재 대물 배상도 화재 위험 특약을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고 같은 화재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가산 안 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 견해에 따라서 거의 다 가산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 다 말을 바꾸더구만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나오면 약간 이제 뭐 이의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물 배상까지는 안 나오고 만일 나온다면 가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을 줘야 되는데 문제로서 의미는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화재 대물 배상까지는 일단 놔두세요. 자 그럼 가산을 하다 보니까 100%를 넘을 수 있는데 이거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1년 기준으로 해서 넘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험 기간을 연장할 때 그 연장할 때는 원 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 1월 1일부터 자 4월 30일까지 4개월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연장을 했어요. 5월, 6월 이렇게 연장을 했어요. 2개월. 그럼 이 2개월만 따로 계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로 계산했더니 또 이게 100% 넘으면 그럼 자른다, 커트한다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것만 따로 계산하니까 이것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논란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마 연장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문제가 출제돼서 이렇게 논란이 된 다음에 명확하게 이제 뭔가 딱 나오면 좋겠어, 차라리. 그래야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원래 1년을 계약했잖아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어차피 이게 100%인데 이만큼에서 연장했어요. 그럼 이게 100% 넘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이것도 100%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자, 이 사람이 또 연장했어요. 또 연장했어요. 그럼 이미 100% 넘었어. 그러면 이렇게 연장할 때마다 보험료 안 내요? 이미 넘었으니까 안 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귀찮게 연장하고 처음부터 1년 하지. 연장하고 귀찮게 했는데 보험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 보험회사라면 받아야 되지 않아요? 받아야 맞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따로 이건 100% 상관없이 따로 받아야 맞는데 또 그러더라고. 계약자를 위해서. 그런데 보험회사가 믿지고 장사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계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지만 이거는 건 누가 만든다? 보험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논란이 있으니까 좀 놔두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아까 했죠? 반무호 오분자 그리고 두루플레 아니고 논작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외우는 게 좋죠. 자, 밭작물 중에 차 그리고 고구마, 팥, 차, 감자. 감자 중에서 고랭지 감자만 그래요. 봄감자, 가을 감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는 고추, 브로콜리 제외한 다 없어요. 고추, 브로콜리만 방제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참고로 외우자 이거 참고로. 자, 그럼 방제시설 판정 기준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방상패는요 기둥이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는 살수량이 뭐다? 시바르당 500에서 800. 그래서 어떻게 배웠다 우리는? 오빠한테 물 뿌리면서 장난치고 논다 그랬죠? 오빠한테 물 뿌리며 장난친다. 방풍림입니다. 여기가 6m니까
방상평이나 반미 똑같이 6m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신 5m 이하 간격으로 둘레 전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풍망은 이제 바람이니까 여기 이거 6에서 10mm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는 방풍 둘레 전체 해도 되고 일부만 해도 되고, 이때 일부는 얼마? 20% 이상. 일부는 20% 이상. 자, 그럼 여기 6에서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충 벌레는 작으니까 6mm 이하. 방조망은 세잖아요. 10mm 초과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방조망, 방충망은 전체를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림은 이제 윗면 전체고, 바람막이는 측면 전체를 이제 해라, 덮어라 이거.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자, 방지시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30%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했죠. 방조망과 방충망은 위와 측면 전체 다 덮어라 이 말이고. 자, 이제 이거 잘 들어요. 온주밀감. 자, 온주밀감 여기는 자, 다른 건 필요 없이 동상의 특약을 가입했을 때, 동상의 특약 보험료 산출할 때 방상태나고 서리방조용 미세살 이 2개만 적용합니다. 자, 이거 2개만. 그래서 다른 건 적용 안 해요. 자, 보험료는 이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보험료는 우리가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정부가 순보험료 일반적으로 다 50%고 과수 사종하고 벼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100% 다 지원해 주고요. 자, 그럼 이거 숫자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외우라고 그랬죠? 3538-556 3338-566 해가지고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세요. 자, 가축 조심할 게, 가축은 순보험료 뭐 영업보험료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납입보험료 이래요. 납입보험료. 그리고 여기에 무조건 얼마? 50%인데 한도는 얼마라고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아까도 얘기했죠. 말이당 4천만 원까지는 50% 해주되 4천만 원 넘으면 70%까지 해서 50% 지원합니다. 자, 외국산 경주만은 지원 안 해줘요. 워낙 비싼 거라 부자라 지원 안 한다. 자, 보험료 환급은 이제 크게 2가지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의 보험료 환급하는 게 있고, 이제 우리가 적과제에만 있는 차액 보험료 반환. 이게 2가지 구분 잘 하세요. 근데 이 보험료 환급이 우리 일반 품목하고 원유 시설하고 이제 이게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 품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온다면 어려울 텐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 이게 작년에 이제 15점짜리로 이제 물어봤죠, 이걸.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 그리고 책임 있는 사유 이러잖아요. 그러면 책임 없는 사유로 무효가 됐단 말은 뭐냐?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계약 자체가 없었으니까 어때요? 보험료 다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여기 전액 환급은 이건 같아요. 이거. 그런데 이제 효력이 상실이 되거나 해지가 됐을 텐데, 아니 계약자 잘못이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게 뭐예요?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우리 1차 과목 공부할 때 상법 보험편에서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 받으면 기억나나요?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 받으면 계약자는 보장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그렇죠, 해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계약자 잘못이 아니라 보험회사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해지를 할 수 있는 해지를 안 했어.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효력 상실. 그거예요, 효력 상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떠올리면 돼요. 보험회사가 파산됐다 이거. 만일 보험회사가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못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큰일 날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계약자 잘못은 없어요. 잘못은 없지만, 자, 이렇게 보험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 중에 해지되거나 효력 상실됐으면, 이때까지는 뭐예요?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 이거 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줄 거냐?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미경과 비율, 아직 경과하지 않은 거, 이거 곱해서 돌려주는 거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1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기간을 1단위로 쪼개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돌려준다. 이게 이제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죠. 보험회사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깼다. 이제 이런 건데. 자,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어차피 이때까지는 보장 받았으니까 그대로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미경과 비율만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같죠? 여기는 달라요. 자, 여기는 책임이 없을 때는 1단인데 책임 있는 사유로 했을 때는 이걸 단기 요율로 계산해서 이걸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요율로 하니까 훨씬 더 공제가 많아지죠. 여기는 많아지죠. 그 다음,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 고의 중대형 과실로 자, 계약이 자, 해지됐다. 그러면 둘 다 한 푼도 안 돌려줍니다. 자, 이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액보험료. 이게 이제 9회 때 나왔으니까 10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나오기 좋은 게 이제 계산이 조금 그나마 우리 복잡하게 보이는데. 자, 차액보험료는 그거죠. 적과적료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어요. 자, 그랬을 때 가입 수확량 조정을 통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가입 금액이 감액되니까 뭐예요? 거기에 따라 차액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준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가입 수확량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입한 수확량이다. 자, 그럼 이게 10,000kg이다 이거예요. 자, 10,000kg. 그런데 이제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하냐? 만일 자, 적과 종료 이전에 자, 보험 사고가 그러니까 이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사고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수량이 줄었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감수량이 줄였습니다. 감수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과 후 착과량에다 플러스 그 감수량 더해주죠. 그런데 사고가 없어요. 그럼 사고 없으면 그냥 적과 후 착과량이 그대로 뭐가 된다?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 기준 수확량이 얼마가 나왔냐? 자, 7,000kg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사고가 없었으면 이게 뭐예요? 그대로 기준 수확량 7,000. 그럼 이제 3,000 그 줄어든 거 그걸 돌려준다는 얘기고, 여기는 사고 때문에 3,000이 줄었다 해가지고 그걸 3,000을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만에 하나 인정된 감수량이 1,000kg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럼 더해봤자 얼마예요? 그럼 여전히 2,000은 뭐예요? 초과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설령 사고가 있고 감수량이 있어도 그게 더한 게, 자, 여기 가입 수확량보다 적으면 이때도 마찬가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줄었다 이 말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뭘로 하면 돼요? 그냥 줄어든 거 그냥 무조건 다 얼마? 여기에 그 줄어든 거 다 그냥 그렇게 해주면 돼요. 특별히 얘기가 없으면.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이 있으면 그만큼만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미경과가 아니라 뭐다?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납 보험료가 있으니까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감액 미경과 비율. 자, 우리가 그냥 미경과 비율 있잖아요. 위에서 봤더니. 이것은 표를 주니까 우리가 암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 미경과 비율은 외워야 되죠. 그래서 5종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이면 얘기예요. 보장 수준에 따라 7084, 6379 외우고 여기 8390, 7888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액보험료는요, 적과수, 착과수, 조사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착과수 조사를 했는데 이게 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정산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적과후 착과수를 잘못 조사해서 너무 부족하게 있어. 그래서 이제 돌려줬더니 알고 봤더니 더 많아.
그럼 이제 줬다 다시 뺐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영업보험료 계산이 나오고 부가보험료 계산 나오고 농가부담보험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계약자 부담보험료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럼 보험료 구하는 거 지금 뭐예요? 종합 투니까 자, 일단 뭐예요? 가, 요, 손, 방, 특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가, 요, 손, 방, 특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입 금액이고 1,000만 원 조건 좋고요. 자기 부담 비율 있고 뭐 이거 있고. 자, 순보험료율 있네요. 순보험료율 있고 부가보험료율 있고 그다음에 할인 할증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영업보험료는 그냥 어떻게 구해요? 영업보험료는 여기에 영업보험료율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보험료율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에다가 부가보험료를 더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다음 자, 부가보험료. 자, 부가보험료는 이제 여기에다가 부가보험 요율을 곱하면 이게 부가보험 요율이 나오고 순보험 요율을 곱하면 순보험 요율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각각 구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순보험료부터 구하면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순보험료를 곱합니다. 그다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100이니까 이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방지시설 할인 따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특약 가입했다 이런 조건 없죠? 조건 없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 2개밖에 없네. 그럼 가입금액에다가 순보험료를 곱합니다. 그럼 이게 순보험료. 가입금액에다 부가보험료를 곱합니다. 부가보험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더해주면 돼요. 각각 이렇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구해서 더해주면 되고요. 그럼 농가부담보험료. 자, 농가부담 항상 계약자 부담 순보험료 곱하기 1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항상 이걸 또 올려야 돼. 자, 그래서 순보험료 구한 거에 자, 정부 지원, 자기 부담 비율이 20%면 얼마예요? 50이잖아요. 정부는 50. 자, 지자체 지원했단 말 없죠? 그럼 이거 빼고. 그러니까 순보험료의 절반이 자, 농가부담. 그냥 가볍게 그냥 워밍업 해봤을 뿐이고요. 이거는.